네, 이번에도 구독자님 질문에 대해서 또 저의 생각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유광철 님이신데요. 민티런 30분 달리기 도전을 안내하는 영상에 글을 남기셨어요. 네, 아마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도 좀 있을 듯 해서 제가 댓글을 달긴 했지만 러닝 라디오를 통해서 한 번 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질문을 읽어보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잘 보고 있는 완전 왕초보입니다. 초보이시고 또 약간 비만이라고 하시네요. 자, 이제 조깅 페이스로 달리기 시작한 지 3주 정도 지났는데 주 6일 조깅을 하고 평소 3km에서 3분의 2 정도쯤 됐을 때 한 번 5km로 조깅하는 초보입니다. 워치의 최대 산소 섭취량 추이 조깅하면서 할수록 떨어지더라고요. 자꾸 신경이 쓰여서 산소 섭취량 퍼센트는 60%입니다. 이거 그냥 무시하고 조깅하면 될까요? 매일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0.2, 0.3 이 정도씩. 오늘 기준으로는 36.1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37세라고 하셨는데요. 네, 일단 지금 체중이 좀 나가시다 보니까 아마 수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현재 수치는 사실 조금 좋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네, 좋은 수치는 아니라서 강도를 조금 줄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숫자를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느냐? 또 그거는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약간 이제 내가 느끼는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도 같이 좀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드릴게요. 이 수치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워치나 뭐 스마트폰 이런 데 보면 요즘 정말 다양한 건강 정보를 측정을 많이 해주잖아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측정하지 못했던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측정해주고 또 다채롭게 측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좀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100% 신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체열 없이 혈당을 측정하는 기술을 뭐 스마트 링이라든지, 그러니까 스마트 링이면 스마트 반지죠. 아니면 스마트 워치 이런 데 도입하려고 했던 시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기술도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미국 FDA에서 이런 기기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준비하던 뭐 애플이나 삼성 그리고 국내 기업도 이걸 준비하고 있던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기능을 만들어 두고도 기술을 만들어 두고도 지금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이해가 되는 게요. FDA가 이런 기기를 승인하지 않은 이유가 이런 기기를 통한 측정이 잘못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측정이 잘못될 경우에는 투약을 잘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중대한 어떤 생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도가 높지 않다. 그리고 정확도에 일관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 갖다가 도입을 갖다 지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문제는요. 사실 그 비단 어떤 혈당 측정에만 해당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심박을 측정하는 기술의 경우에도 물론 지금 과거에 비해서 이제는 거의 뭐 완벽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기술력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일부 기기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지고요. 특정 상황이나 환경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뭐 당연히 스마트워치의 심박 기능은 어떤 투약 뭐 이런 거하고는 직접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정확하게 믿을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러너들이 많이 사용하는 가민워치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저희들이 케이던스 락이라고 부르는 이슈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워치를 차고 달리기를 할 때 심박수가 케이던스하고 동일하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게 정확한 측정이 되지 않으면서 손목을 흔드는 이 케이던스의 리듬에 맞춰서 심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심박이 측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무리하게 훈련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느슨하게 훈련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잘못된 데이터가 오래 쌓이게 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보통 요즘 이제 이런 AI 같은 것들 통해서 저희들의 어떤 운동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다른 운동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 휴식을 가지라고 권고를 해 주기도 하죠. 그런 시계들이. 근데 애시당초 데이터가 잘못됐다면, 정확하지 않다면 당연히 잘못된 어떤 가이드를 해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AI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애시당초 데이터 자체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적 정확하다고 하는 가슴에 착용하는 심박계 같은 경우에도 땀이 굉장히 많이 흐를 경우에는 데이터 정확도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영을 위한 제품이 따로 있기도 합니다. 지금 유광철님께서 이야기하신 최대 산소 섭취량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정확하지가 않아요.
VO2 max라고 부르죠, 저희들이. 이 최대 산소 섭취량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기기가 필요해요. 아직까지 작은 손목시계로 이 최대 산소 섭취량 VO2 max를 정확하게 구하는 거는 정말 힘들고 불가능에 가까워서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사실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실 가민이나 그런 뭐 스마트워치 이런 데서 VO2 max를 갖다가 보여주긴 하는데요. 요거는 추정치라고 사이트나 아니면 뭐 시계 자체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주의하라는 그런 문구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비록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해도요, 어쨌든 데이터는 데이터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데이터의 개수가 좀 모자라는 겁니다. 시계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는 심박, 뭐 온도, 아니면 뭐 혈중산소 농도 정도? 이 정도가 대표적이고요. 아니면은 움직임을 통한 뭐 자이로 센스나 아니면은 가속도계 이런 것들 통한 움직임 정도는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와 최신 운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측정하는 여러 가지 결과값들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믿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치가 내놓은 데이터를 믿기가 좀 힘든 거죠.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숫자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숫자 자체가 아니고 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추이. 제가 예전부터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에게 뭐 팟캐스트나 영상을 통해서 얘기 드렸는데요. 어떤 변화되는 모습이 어떻느냐, 그거를 굉장히 주의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현재 수치가 매일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 하시니까요. 이거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수치값 자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긴 하지만요. 근데 그 수치가 어쨌든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정확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뭐 이 추이 같은 것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뭐 최대 산소 섭취량이든 뭐 체지방이든 심박이든 뭐든지 간에 숫자 자체를 맹신하기는 어렵지만 한 번의 측정만으로 뭐 최대 산소 섭취량이 얼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겠지만 변화되는 값들은 굉장히 큰 참고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6일 달리기를 하고 계신데요. 6일 달리기를 주 5일 달리기로 변경을 하시고요. 중간에 휴일을 한 번 더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주일에 휴일을 2번 정도 이렇게 넣기 바라고요. 대신 달리기의 어떤 거리나 시간을 조금 늘려서 전체 운동량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운동량을 보존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휴식을 취할 때는 최대한 몸에 나쁜 행동 피하시고요. 좀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게 휴식이 아니고요. 운동 대신에 휴식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운동하지 말고 휴식 취하세요 하면 그냥 운동만 안 하고 말아버리거든요. 그게 아니고 운동을 하지 않는 대신에 운동하는 시간에 내가 휴식을 위한 활동을 하셔야 돼요. 건강한 음식을 찾아 드시던 마사지 같은 것들을 하시던 뭐 이렇게 사우나 같은 걸 하시던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휴식 활동을 운동하는 시간에 좀 취해 주시고 그 이외에도 좀 먹는 것도 잘 드시고 이래야겠죠. 아무튼 그런 휴식을 조금 제대로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달리기를 할 때는 집중해서 달리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달리라는 말이요, 강도를 높이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몸의 상태를 바르게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달리기를 하라는 뭐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수치 정확히 얘기하면은 추이가 조금씩 이제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대 산소 섭취량을 개선을 하시려면 중간에 더 고강도 훈련을 한 번씩은 해 주셔야지 약간 올라가요, 이게. 그러니까 휴식일을 늘리시고 또 하루를 더 늘리신다는 제 가지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거리는 짧더라도 평소보다 속도를 약간 올려서 달리는 거를 한번 추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물론 그 다음날 휴식일로 취하시는 게 좋겠죠. 자, 다만 이 방법은요, 제 경험을 기반으로 이제 작성했기 때문에 유광철님에게는 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디까지나 이건 제 경험이니까 여러분하고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뭔가 나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자, 이제 오늘 종이하고 펜을 꺼내 가지고요, 여러분의 달리기를 어떻게 조절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걸 한번 여러분들 직접 써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하는 거로는 나아지는 게 없어요. 생각한 거를 써보고 그리고 내가 쓴 거를 눈으로 직접 보고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고 또 그거를 실제로 실행하고 난 다음에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몸의 상태를 잘 체크하고 그런 것들을 일지를 써보고 또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계획을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여러분들에게 맞는 훈련 방법을 찾아 나가고 또 여러분들이 훨씬 더 강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또 민티런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여기 질문 게시판에다가 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